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터넷 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제 뭐 광고하면 나오면서 제가 나와서 이제 제가 듣고 있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많이 저 보셨죠? 카우텀 발표 이제 매년 진행을 하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오늘도 만나면서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 특허 빅데이터 책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업무를 할 때 다 AI나 빅데이터라는 것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거는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업무해보고 많이 들어보면은 챗GPT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업무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업무에는 아직 안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알고 안 쓰는 것과 내가 모르고 안 쓰는 건 항상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수요기업 발굴이든 아니면 라이센스 발굴이든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내가 어떤 시그널을 알고 안 하는 것과 시그널을 모르고 안 하는 건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고 그리고 AI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AI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별 감흥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키워트라는 서비스를 메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지금 TL로 대부분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기업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AI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들도 이런 AI를 통해서 특허 정보를 쉽게 활용하겠다 하는 목적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니즈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나온 이제 기술을 하나 설명드리면 이 서비스에 지난달에 적용이 됐는데요. 기술을 항상 우리는 분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허가 우리 대학에 100개 있어도 1000개 있어도 분류하는 게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100개의 특허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내가 어떻게 카테고리에이션 할 거냐부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걔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특허가 200개니까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200개가 특허가 한 달에 뭐 2개씩 들어와요. 그럼 2개가 들어왔을 때 그 2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류, 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분류해서 찾아서 분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들어왔는데요. 저희 키워터 서비스에 들어가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왼쪽에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넣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챗봇이 계속 알려줍니다. 너는 이 기술을 잘 카테고리에이션 하고 있어? 또 그렇지 않아를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는 분류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얘가 다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1000건이든 10,000건이든 100,000건이든 몇 초 안에 다 해줘요. 내가 한 번만 얘를 좀 훈련시키면 우리 이제 KL로도 새로 이제 오시면은 우리 대학이 어떤 거 알려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주시고 우리는 어떤 교수님 좋고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얘가 취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운 거죠. 이때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넘어서죠. 다만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인데 일단 저희가 수요기업을 찾을 때 이걸 쓸 수 있다는 이유는 우리 기술을 카테고리에이션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특허에서 이거와 비슷한 또는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또는 이거와 카테고리에이션에 같이 하는 또는 이거와 카테고리에이션 한 단계 넘어가는 애들을 쫙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A라는 기술에서 메디칼 뭐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 기술이 있어요. 넓죠? 의료기 기술 특허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죠. 그거를 슬쩍슬쩍이라도 한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서치를 하게 되는데요. 서치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서치를 했을 때 단점은 내가 아는 만큼만 찾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료기기의 범위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것만 찾지 그 넥스트는 볼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TL에서 모든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다 서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기술 사용하시게 됩니다. 분류도 되게 다양해요, 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용도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교수님으로 분류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명으로 따지면 제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세부 기술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고민했던 거는 가장 많은 케이스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특히나 국내 기술 중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쓰이는지를 감안해서 1000억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일단은 다양한 것들을 했을 때 특허든 어떤 문서든 분류하는 AI의 최고적 수준이 한 80에서 85%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80에서 85%면은 야 그럼 20%나 틀리네? 그런데 그럼 사람은 몇 프로 틀린다고 생각하시냐 하면은 전문가 기준으로 평균 90 정도 나옵니다. 전문가 기준.
근데 평균 90이라는 거는 80인 사람도 꽤 많다는 얘기고요. 전문성이 조금만 벗어나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분류한 게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분류를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보니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분류했지? 내가 잘못했네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은 사실 이 정도 정확도는 굉장히 우리가 업무에 쓰시기에 높은 정확도에 속합니다. 이거를 뭐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뭐 저희가 4년 동안 계속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만 60억이 들어가서 만든 거고 순수하게 사람한테 들어간 비용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언어 모델이랑 또 것들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많은 기업들에서 테스트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소들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TLO의 고유 특허를 가지고 4만 건이 있다고 하면 4만 건을 12대 전략 기술로 분류해보자. 언뜻 봤을 때 되게 쉽잖아요. 우리 학교 특허, 우리 연구소 특허를 12대 전략 분야 분류하자. 근데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12로 나누려면은 하나당 12개씩 생각하면은 1200번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죠. 근데 100건인데 그걸 1000건이라고 하면 12,000번 생각하면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데이터를 학습해 놓으면 12대 전략 분류를 분류하는 거는 몇 초면 끝나죠. 물론 한두 개 내가 생각한 거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한 정도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대세적인 어떤 통계나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출시 예정에 있는 서비스인데요. 생성AI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저희가 SMK를 키워드 통해서도 만드시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양식으로 많이 쓰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 거기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기술을 특허를 그대로 이제 요약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 그게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사실 다 써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뭐 특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모르세요. 그래서 특허 요약이 있는데 그래서 저 예전에 AI 같은 거 하면서 AI 하시는 분들 질문 받는 게 뭐였냐면은 야 특허 요약이 있는데 요약을 도대체 왜 하냐 AI로 사람이 요약한 게 있는데 너무 좋은 게 근데 많이 특허 아시는 분들은 특허 요약은 정말 극단적으로는 가나다라 먹어서 써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안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제대로. 왜냐면 남들이 못 보니까. 그거 안 쓴다고 등록 안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잘 쓸 요인이 없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약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청구안 갖다 붙인 거, 제목만 갖다 붙인 거, 아니면 이상하게 쓴 거, 아니면 쓰다 간 거. 그래서 요약이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돼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요약만 가지고 SMK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겠죠. 특허를 요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사실 이 요약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허를 문서를 가지고 그냥 챗GPT 돌리면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는데 우리 이 특허 문서, 기술 문서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배경 기술부터 다양한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뭘 해결하느냐 이것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서가 있을 때 사실 그 특허 문서가 평균 1,500개 정도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문장을 찾아낼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져왔고 그래서 목적이랑 솔루션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이거 가지고 다른 분들도 기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이제 저희 출력하는 PPT나 출력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기술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얘가 적용되면 우리 회사 특허가 우리 이제 대학 특허가 3,000건이어도 요약해서 쭉 적어 만들어내는 거는 뭐 몇 분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 저기 광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로 이제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이 수요기업 발굴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딜이 일어나는 것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딜을 만드는 거에서 워팅텐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그걸 찾아내는 데이터로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의 이제 국내 수요자들, 국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군은 대부분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들어가 있지만 글로벌은 그렇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김 회장이랑 같이 이것들을 고민하고 작년부터 1년 넘게 고민해서 요 이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넘어갈 건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특허 데이터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좋은 정보라는 건데 특허에서 아이폰의 다음 버전을 16, 17, 18 버전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특허 데이터밖에 없어요.
삼성이 애플 볼 때 뭘 봐요? 특허 데이터 보죠. 다른 건 공개 안 합니다. 애플이. 어디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특허 데이터는 이미 있어요. 자, 애플 비전 이번에 안경 쓰는 거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팀쿡이 발표하면서 이게 오버 7천 이제 그 패턴 이렇게 해가지고 7천 개 이상의 특허를 이 애플 비전에 넣었다고 했고 실제로 초기에 나왔던 7년 전에 나왔던 애플 비전의 모양이 그대로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 애플 비전의 모양은 7년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여러 개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모양이 나올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애플이 뭘 내놓을지는 이미 있어요. 특허 정보에. 자, 이런 정보 우리가 가져서 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애플이 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아떨어지는지는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이 아니고 이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가져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특허를 내가 하나씩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받아서 통계를 내는 것과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만 좀 설명드릴 건데, 통계를 내는 거는 통계학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빅데이터라는 거는요, 데이터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결과를 보면 비슷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I는 설명이 안 돼요. 얘가 이걸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얘한테 물어보면 안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걔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뭐냐면 데이터를 처음에 모집단이 만들어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수요 기업이 발굴하는 과정에 여러 기법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기법들이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인정받는 기법들이 들어가요. AI는 저희의 기술력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이 들어가요. 제가 이런 것들도 저희도 여러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까 AI도 그렇고 최근에 빅데이터도 우리나라 빅데이터학회에서 작년에 상을 받았었거든요. 우상인가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교수님들한테도 적합한 방식이다. 이 체인만 깨지 않으면 이 결과는 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재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자, 분석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거나 내가 아까 분류했잖아요. 사람이 분류할 때 내가 오늘 좀 술 많이 먹고 아침에는 조금 분류가 달라지고 막 이러면 신뢰성이 뚝뚝 떨어져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근거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왜 했냐? 이 사업을 왜 하냐고 했을 때 근거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수요 기업을 발굴하는 거에 데이터를 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TL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 데이터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저는 이미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이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요 기업을 발굴하는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방법이 포트폴리오인데요. 그 중에 AI나 빅데이터를 쓰는 게 앞으로 5년 안에 얼만큼 들어갈 거다, 자리를 차지할 거다. 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AI 빅데이터는 우리 이제 수요 기업 발굴할 때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포트폴리오, 하나의 영역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포션이 얼마나 빨라지느냐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이제 산업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올해 어디를 할 건지 내년에 어디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건지를 거꾸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수요 기업이나 이 라이센스도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세일즈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세일즈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마켓을 설정하고요. 마켓의 수요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그 수요에서 어디부터 타겟을 나눠서 하나씩 접근해서 시장을 적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안 돼도 내년이 보이고 내후년이 보이는데요. 그 플랜이 없으면 올해 한 거랑 작년에 한 거랑 내년에 한 거랑 이게 뭐 더 잘 될 거란 이 익스펙테이션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타겟은 글로벌 기업 또는 이제 대기업 이상분이고 좀 대형 기술자 중심으로 저희는 볼 건데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김현장과 같이 저희가 1년 넘게 준비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전이 잘 안 되는 생각보다 일본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큰 기업인데 그런데 막상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접근해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못 찾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처음부터 그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발굴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찾아내고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그 기업들을 바로 컨택할 수 있는, 바로 이제 C레벨 또는 의사결정 레벨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랑 개민당이 이것들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수요 기업을 발굴하는 게 확률의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수요 기업 발굴하면 이 수요 기업이 딜이 다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다 되면 네, 우리나라 TO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다 끝나는데 뭐 딜이 다 끝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확률을 높여서 저 특허 전문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허 분석하는데 자동으로 다 되면 특허 전문가 필요 없으시잖아요. 특허 자동으로 써주고 막 이러면은.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확률을 높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굴하고 거기서 시그널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넥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시게 되는 거고요. 구축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 글로벌 네트워크로 바로 협상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 기업도 바로 인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여기까지가 인텔 포함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기술 중에 인텔이 관심 있는 기술이 확정이 될 거고 인텔이 그냥 만나주지. 글로벌 대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뭐 시간 돼서 만나주지 않잖아요. 정말 의미가 있고 그들도 시간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만들어주는데 거기까지 이끌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딜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어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희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후보군을 찾아요. 이 글로벌 기술들이 가능한 애들을 찾아냅니다. 여러 루트로 찾아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전체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나 정보들을 포함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매핑이 되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카테고리에이션이 돼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하나의 방법은 이제 플랫F죠. 예를 들면 이제 기술 단계에서 1, 2, 3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4단계 기술이 있어요. 또 3단계 기술이 있는데 이들이 2단계 있으면은 우리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가져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딜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딜도 김현장과 같이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하시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일단은 협상의 근거가 필요해요. 기업들은 아까 우리 뭐 신산업을 발굴하거나 할 때 빅데이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거든요. 자, 제가 삼성에 가서 자, 이거 하면 좋겠어요. 제가 전문가로 봤을 때 이 특허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삼성에서 보고 올릴 때 자, 윤종호 대표가 이거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괜찮다고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 기술은 우리 또는 경쟁사 A, B, C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얼만큼이 되고 우리가 이걸 포기했을 때 또는 아니면 가져왔을 때 얻는 베네핏이 무엇이냐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기업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 기업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되게 진짜 잘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가 좀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금 했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쉽게 보시면 우리 일단 대학에 내 자산부터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도 그렇고 사실 기업도 생각보다 마찬가지인데 많던 적던 생각보다 우리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중요하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잠깐 찾아보고 알 수 있느냐 한 10분, 20분 드렸을 때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시스템화 돼 있냐 데이터화 돼 있냐 정리가 돼 있냐입니다. 그거를 답변하지 못하거나 답변한다 하더라도 팀장님만 답변할 수 있거나 그러면 그 정보들은 결국은 굉장히 정보가 산재되어 있거나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중국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날짜 있고 뭐 주소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 정보나 국가 연구원 정보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보면은 이런 거죠. 특허 출원은 당연히 아실 거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아실 거고 등급도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이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얘가 또 연결이 돼서 보이겠죠. 바로 이걸 이어서 보실 수 있겠죠. 정리되어 있는 것과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게 다른 게 또 하나는 권리 이전을 하는 데도 있고 권리 이전을 라이선스를 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특허 평가 여러 키밸류라는 등급과 얘가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 대학이 또 한눈에 보여요. 그런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놓고 보면은 저희가 총국대학교 잘 모르시지만
한 5분만 보셔도 여기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미 아 이렇구나, 아 이래가 이렇구나. 중국대학교에 기밀을 제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저는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자산실세 개념 조금 더 넘어가서 이것들을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2017년에 나온 특허 중에서 등급이랑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자들의 순위가 나오고 그때 권리전이 되는 비율이 또 나오죠. 그리고 전체 현황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밑에 리스트들이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일단 내 자산을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진 걸 알아야, 그리고 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거의 장단점을 알아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나보다 좋은 서비스가 훨씬 많아요. 제가 챗GPT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지금 잘 만들어야지 엄청 좋아요. 근데 챗GPT랑 경쟁이야. 오픈AI랑 1대1 경쟁이야.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랑 오픈AI랑 1대1 경쟁하면. 근데 내 자산을 내가 잘 모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좋은 거 만든 게 맞는데, 나는 좋은 거 갖고 있는 게 맞는데, 그게 시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자산이냐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좀 후보군인데요. 특허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요렇게 하면 30개가 안 나오는데 요것만 봐도 일단 보고 싶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리스트 복잡하고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이거 보는데 리스트가 나오면 일단 이 특허하고 기술 이전이 관련된 가능한 기업들의 리스트들을 또 데이터로 정리해 놉니다. 아까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정리하셨잖아요. 저희가 빅데이터 통해서 정리하면 얘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스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플한 시스템이든 간단한 시스템이든 복잡한 시스템이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쉽게 보인다는 거죠. 보면은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건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알고 안 하셔도 되는데 후보군이 아 저런 데들이 있구나, 대기업군도 이런 데가 있네, 아니면 중소기업이지만 좀 관련 있는 이런 데가 있네 리스트 보고 아 그래도 여기는 아니야라고 안 하시는 것과 아 저런 데가 있었네라고 하시는 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사례 설명드렸는데 저희 회사도 대학으로부터 거의 1억 가까이 기술전을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TA로 이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기술 제안하신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기업이 코앞에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뷰는 잘 보여요 원래. 근데 내가 안 보는 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안 안 하냐는 거죠. 그렇죠? 저희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AI하고 특허 빅데이터 꼭 검색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어서 저희는 티어트를 판매하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희 회사가 뜨면은 관심 가지실 거 아니에요. 충북대학교에서 어떻게 너 지금 아는 회사인데? 그럼 연락하실 거잖아요 저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은 뭔지도 밑에 있으니까 아 이 기업은 이렇구나라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업의 정보도 여러 형태로 취득을 하는데요. 저희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데이터로 쓸 수 있어요. 저희 빅데이터를 하실 때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같이 추가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까 나온 그 수유기업 중에서 SF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뭐 이런 기업 검색 툴 유료로 쓰셔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랑 같이 해서 그냥 확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리돼 있죠. 그러면은 매출이랑 재무 상태 나오고 연구 투자비 국가과제 얼마나 하는지 일단 국가과제를 많이 해요. 국가과제 연계해서 기술전이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연구비 이런 것들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확률이 조금 더 있겠죠. 매출이 아예 없는데 또 하긴 어려우니까 뭐 투자 정보나 이런 정보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 자 이렇게 보는 것과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서 SFA 쳐가지고 재무만 찾아가지고 보는 것과는 다르죠. 일단 앞에서부터 내가 흐름이 넘어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후보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업이 뭔지 최소한의 기업이 뭔지 확률이 높은 기업이 뭔지가 카테고라이션 돼 있으면 그게 풀이거든요. 전체 풀. 그 전체 풀 안에서 내가 보면은 그 이 기업들을 확인하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 기술을 잘하는 되는 이런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기업들을 타겟할 수 있죠.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 대학이 기술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로 기술 이전하는 기업의 형태는 어떤가? 통계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매출이 10억에서 50억 사이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나? 가져가는 기업들이 그게 기술과 연관성이 있나?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전체 말고 우리 대학이
그럼 이거 보면 그냥 봤을 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정도 돈이 있고 이 정도 이제 연구비가 있으면 살 수 있겠네. 이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냥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학은 그러냐는 거죠. 우리 대학 평균은 뭐냐는 거죠. 우리 대학 평균을 보고 그게 나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평균을 보고 얘를 봐야 이 데이터가 제대로 보이실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숫자로 보이실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는구나. 이게 연구개발이 꽤 있네. 더 많은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잖아요. 평균을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AI로 특허 요약할 때 평균 1,500개 문장으로 특허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명세서가. 평균이거든요. 우리 대학의 명세서 평균은 몇인지 아시나요?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결국 제가 1,500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당장은 수치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학이 평균적으로 명세서에 1,200 문장 정도 쓰세요 그러면은 그냥 숫자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1,200. 아무 인사이트가 없죠. 지나가죠. 1,200이든 1,300이든 1,500이든 500이든. 근데 다른 대학은 다 1,800이야. 우리 대학이 왜 1,200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시그널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게 데이터를 연계해서 보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 어트리트에서 보일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이 보일 거고 여러분들이 타겟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수요 기업들이 어디인지가 타겟될 거고요. 그럼 못하고 있는 데는 왜 못하는지가 보일 거고요. 그럼 거기 때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게 전략입니다. 그게 다 머릿속에서 정성적으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상으로만 일어나면 결국 팀장님 또는 이걸 잘하시는 분만 그 정보를 가지고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구성원분들은 그걸 가져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게 역량으로 쌓이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업 이제 SFA라는 회사가 가면은 그 회사에 특허출원 중감률이 나오고 포트폴리오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대학의 포트폴리오도 있었잖아요. 걔랑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얘들 특허를 이 정도 내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연구원도 그냥 바로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충북대학교의 전체 자산시사의 간단한 내용과 수요기업에서 넘어가는 과정을 좀 시각화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잠깐 보셨지만 그래도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충북대에 대한 계신지 모르겠는데 충북대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봐야 되는 세상이고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세상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가는 곳과 또는 그 멤버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챗GPT 시대에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써봐야죠. 써보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알고 안 하는 거고 모르고 안 하는 건 저는 계속 다르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나 우리 이제 제가 많이 접근을 해보면 이제 좀 패턴이 나뉘어요. 어떤 이제 기업이나 TA로는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실패하더라도 약간 스타트업 정신일 수도 있는데 실패하도 시도해보고 실패해요. 그러고서 뭘 얻었는지 하고 넥스트를 정하고요. 어떤 데는 이제 어느 정도 남들이 하면 그때 이제 합니다. 좀 이제 레퍼런스가 생기고 하면 시작을 해요. 그 다음은 마지막은 이제 이게 거의 대중화되기 전까지 무조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나눠요. 제품도 똑같잖아요. 얼리어답터 있고 가장 늦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요즘같이 빠르게 진행하는 시대에서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전략이 맞느냐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데이터로 관리하고 쌓아가고 하는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것과 들어오지 않으면 역량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요. 그렇게 쉽게 사람은 인재도 어렵지만 인재는 어쨌든 좋은 인재가 바로 들어와서 뭔가 할 수 있지만 데이터 쌓아간 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거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빅데이 이런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부스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것들이 우리 TLS 필요한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